오늘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거를 보통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리플, XRP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 금융집짓기 재테크 과외를 통해서 5년 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1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2025년 1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한 15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2.0 시대를 맞이했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법과 유사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가격,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혹자들은 이 트럼프가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달러 부채 있죠.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달러로 발행했던 그 국채의 부채를,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36조 달러의 미국 국채 부채를, 달러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대한 그 ETF가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나오면서 밈코인, 그러니까 어떤 뭐 스마트 컨트랙이나 아니면 NFT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 없이 그냥 재미삼아 만드는 코인, 도지코인이라든가 트럼프 코인이라든가 멜라니 코인 등 이런 코인 등에도 이제 ETF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의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 암호화폐를 바라봐야 될지, 특히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중성 있는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암호화폐의 기본 플랫폼은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암호화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들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본이 되고 있는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냐? 우리가 일단 거래를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너무 간단하게 블록과 체인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블록이라는 거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가명의 사람이 중앙 집권적인 은행 통제하에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서버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본주의 민주화가 깨지는 것을 보고,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저장된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좀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비트코인인데, 이런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만든 게 사카시 나카모토고, 이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래의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담겨 있죠. 보통 이제 10분 단위로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새로운 거래를 만드는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에 해시 함수라는 암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만들어지고 블록이 딱 만들어지면 이 해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해시 함수 1이 이 전에 있던 거래의 해시 함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에 있던 해시 함수와 새로운 거래가 만나면 또 다른 해시 함수라는 암호가 생기고,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 요 이전에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해시 함수가 들어가면서 더하기 새로운 또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해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해시 함수를
이 참여자들, 즉 노드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냈을 때 이 연산을 통해서 이 해시 함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채굴이라고 하고, 채굴을 영어로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채굴을 통해서 해시 함수를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에게 주는 비트코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그 비트코인을 주는 게 점점점 숫자가 작아져서 4년에 한 번씩 반감이 된다고 하는데, 2025년 1월에 반감기가 한 번 시작됐죠. 그리고 또 4년이 지나면 지금 6개 정도를 주고 있는데 또 반으로 나눠지고 해서 2140년에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금과 같이 유한한 수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유한하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실물 자산처럼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푸는 거를 채굴이라고 하고, 이 채굴을 제일 먼저 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에 해시 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블록이 10분 단위로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 있는 해시 함수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블록들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록들의 거래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 뭐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환전이나 송금이라든가, 그래서 송금단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의 XRP고, 이번에 트럼프가 됐을 때 리플의 CEO가 트럼프하고 같이 해서 리플도 전략적 자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리플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리플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아니면 도지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밈코인들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어떤 달러나 금에 대항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교환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워렌 버핏도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이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브라질의 누베크 같은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한 그런 은행 뱅킹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거로 봐서는 워렌 버핏의 생각도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각으로 보셨던 분이 있다면, 투기 관점을 떠나서 내 자산 중에 아주 일부분 1%나 5% 이내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만큼 자산 배분을 해 놓는 것도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해서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